혹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선 엔캐리 트레이드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수조 달러를 이리저리 옮기는 이 거대한 금융의 흐름.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본 개념은 이 지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금리가 아주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훨씬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금리 차이만큼 수익을 얻는 겁니다. 바로 이 단순한 원리가 수십 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여온 엄청난 원동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보이지 않는 수조 달러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해왔는데 대체 이게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아니, 한국에 사는 내가 어떻게 일본은행에 가서 엔화를 빌릴 수 있지? 뭐 신용은 어떻게 증명하고 담보는 뭘로 맡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두 번째, 바로 직접 대출의 신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 직접 가서 빌린다는 답은 사실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현실의 벽이 딱 느껴지실 텐데요.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금리가 싼 곳에서 빌리는 게 맞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은행이 아무 정보도 없는 외국인한테 선뜻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모든 개인과 기업은 결국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가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대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짜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접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열쇠는 대체 뭘까요? 세 번째, 드디어 진짜 열쇠가 나옵니다. 바로 금융계약이에요. 엔화를 직접 만져보지도 않고 이 거대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선물환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바로 환전하는 걸 현물환이라고 하잖아요. 선물환은 좀 달라요. 미래의 특정 날짜에 오늘 약속한 환율로 돈을 교환하기로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 계약 하나만으로 일본에 직접 가서 엔화를 빌리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번째, 금리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그 비밀은 바로 금리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금으로 한번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오늘 금값이 100원이라고 쳐보죠. 그럼 1년 뒤에 금을 받기로 하는 선물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00원으로 금을 안 사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겠죠? 만약 이자율이 3%라면 1년 뒤에 103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뒤 선물 가격은 정확히 103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자 3원이 바로 보유 비용, 즉 코스트 오브 캐리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 원리가요, 통화에도 정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 연 이자율 5%인 달러와 0%인 엔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1년이 지나면 달러는 이자가 붙어서 가치가 5% 오르지만 엔화는 그대로겠죠? 그럼 1년 뒤에 두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선물 계약에서는 이 균형을 미리 맞춰놔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더 오를 달러는 현재보다 약 5% 싸게, 가치가 그대로일 엔화는 약 5% 비싸게 선물 가격이 책정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금리 차이가 미래의 환율을 결정한다는 이자율 평가설의 핵심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단일 거래가 일으키는 글로벌한 영향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가 맺은 작은 계약 하나가 어떻게 지구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울에서 원화를 팔고 엔화를 사는 선물 계약을 딱 맺는 그 순간 제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 즉시 엔화를 팔아버립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 엔화를 팔기 위해 일본은행에서 엔화를 빌려야 하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의 최종 공급자인 일본 중앙은행, 즉 BOJ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제 마우스 클릭 한 번이 지구 반대편 중앙은행을 움직인 셈입니다. 이 빙산 이미지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실체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통계로 볼 수 있는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은 공식적인 대출 데이터에 잡히는 자금일 뿐이에요. 진짜 거대한 시장은 바로 저 수면 아래 파생상품 시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시장은요, 세 가지 정말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파생 상품으로 거래되니까 공식 통계에 안 잡혀서 실제 규모를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국경이 없어서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얼마나 많은 계약을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충격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음악이 멈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는 정확히 무엇에 베팅하는 게임이고 이 파티의 음악이 멈추는 순간에는 과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사실 놀랍게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해보죠. 이건 표면적으로는 그 기업의 성장을 믿고 투자하는 거지만 금융공학적으로 보면 저금리 통화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고 고금리 통화인 달러 저산이 오르는 쪽에 베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원화 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인 셈이죠. 결국 캐리 트레이드는요, 시장의 현실이 경제학 교과서를 이길 거라는 데 돈을 거는 게임 같은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는 높은 금리가 결국 통화 약세를 불러온다고 가르치지만 시장의 현실에서는 당장 높은 수익을 좇는 자본이 물려들어서 오히려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파티가 영원할 순 없겠죠. 시장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 음악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거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반대 방향으로 청산되는데 이걸 언와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붕괴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키는 게 바로 현대 기술입니다. 요즘 전체 외환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은요, 인간처럼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정해진 조건이 되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대규모 매도 주문을 쏟아내면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금리 차이라는 미세한 틈을 파고드는 아주 정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인 거죠. 서울에서 제가 맺은 작은 선물 계약 하나가 일본 중앙은행의 장부에 영향을 미치고 저 멀리 브라질 국채 가격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금융시장은 바보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똑똑한 사람의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 아닐까요?